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가복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장난 아닌 꿀팁을 제가 담았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으니까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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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도 달아주시면 아니야. 답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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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상대를 잘 설득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배워왔어요. 뭐 예를 들면 명료하게 제시할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라. 빈틈없고 촘촘한 논리로 공략해라. 팩트로 승부해라. 어때요? 많이 들어봤던 얘기들이죠? 그냥 안타깝지만 당신은 지금껏 속아왔던 거예요. 저런 공식을 따르면 따를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더 외면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책 저자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에 있어서 논리나 팩트는 쓸모가 없다. 설득에 있어서 논리나 팩트는 쓸모가 없다라는 게 책의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좀 제목이 좀 자극적이에요. 그죠? 근데 책을 읽고 나니까 이 말이 크게 틀린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당신은 상대를 설득할 때 철저한 논리나 팩트를 보여주기만 하면 상대가 설득될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저자는 놀랍게도 이런 생각이 완벽한 착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나 팩트 따위로 상대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만큼 오히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입장에서 이거는 누가 봐도 완벽한 자료, 완벽한 지표라고 생각하는 걸 들이밀어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는 오히려 설득되기는커녕 크게 반발하면서 당신에게 달려들지도 몰라요. 당신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밀면 상대가 좀 생각을 고쳐먹고 설득을 당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야?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 사실 논리나 그 팩트 따위에 설득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가수가 그러니까 정황상 거의 100%에 가깝게 음주운전 후에 거짓말을 했던 사건이 있었죠. 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를 치고 뺑소니하는 모습, 이후 술을 사는 모습까지 모두 TV에 담겨 있었죠. 근데 이후 티 술을 사는 모습을 굳이 CCTV에 그 담은 건 뭐 또 의도가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어쨌든 명백한 자료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CCTV에. 아예 영상이 찍혔으니까. 그런데 명백한 증거도 팬들을 설득하진 못했어요. 팬들은 그 가수를 거짓말처럼 계속 지지했어요. 맞죠? 그때 대중은 미쳤다면서 그들한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이쯤에서 제가 충격적 사실 하나를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본능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것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특정 영역에서 그저 인간의 본능이 발동한 것뿐이에요. 음.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는 뭐 그런 어떤 그 팬과 가수의 영역 이런 얘네들 말고 다른 영역에서는 당신이나 저 또한 그 팬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이 아무리 명확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 설득을 안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논리나 팩트, 증거 따위에 생각을 바꾸도록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논리나 팩트 대신에 어떤 장치를 내세워야 상대를 더 쉽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사실 스토리에 있어요, 스토리. 이야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스토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논리나 팩트보다 훨씬 더 설득에 강력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스토리는 사실보다 강력하다. 더 강력하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책에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이 문구가 좋아 가지고 제가 좀 찍어 뒀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호피족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속담인데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예, 이런 속담이 내려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인간은 바보같이 명백한 뭐 지표나 자료 따위를 무시하고 스토리 따위에 설득을 당하는가. 자, 우리 인류가 오랜 기간 부족 생활을 해 왔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세상이 큰 변화가 없었어요. 단순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류에게는 이른바 부족 정체성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 정체성이라는 거는 해당 부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족 전체가 사자를 보면 피했어요. 부족 전체가 혀를 날름거리는 길쭉하고 징그러운 녀석, 이를테면 뱀, 이런 걸 보면 자동으로 피했어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부족 정체성이 그 방향을 가리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 정체성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생존에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전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부족 정체성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선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를테면 원래 부족 정체성은 사자를 보면 피하는 게 상책인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어떤 선조 한 명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 사자랑 맞짱 한번 떠 볼까? 나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자한테 달겨 들었던 거예요. 자, 이런 선조는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겠어요. 예외 없이 모두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 부족 정체성에 반하는 생각을 했던 선조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진화 과정에서 부족의 정체성은 점점 개인의 정체성과 동일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의 정체성이 곧 내 정체성이고 부족이 갖고 있는 생각이 곧 내 생존의 정답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류가 진화를 해 오게 됐는데 불과 지난 200년 사이에 불과 지난 200년 사이에 인류 문명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세상에 부족이 너무나 많아요. 부족이. 원래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통 한 부족 내에서 100명, 150명 남짓한 부족 내에서 생활한다고 죽는 게 원래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200년 사이에 부족이 내 정체성을 넣어 놓은 부족이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팬클럽, 대학교, 회사, 지역, 국가, 종교 등등등등등. 너무 많죠? 그러니까 외부에 누군가가 이 부족 정체성에 반하는 증거를 들이밀면 사실 그 증거를 본 부족 구성원은 즉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 팬클럽한테 그 CCTV를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이 부족 정체성에 반하는 증거를 들이민 거예요, 사람들이. 부족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 가수가 짱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야. 근데 외부에서 "아니야. 그 가수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딱 그걸 증거를 들이밀어 버린 거야. 그래서 부족 구성원은 진화적 논리에 따라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거야. 본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그래요. 뇌 구조상. 그러면 그 구성원들의 뇌가 무슨 반응을 하냐면 내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면서 갈갈이 날뛰게 됩니다. 왜요? 그거 정체성을 바꾸게 되면 나 죽거든. 내 선조들 중에서 내 정체성, 부족 정체성을 바꿨던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 그래서 내 정체성을 바꾸는 순간 나도 죽게 될 거라는 본능적인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잘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뇌가 거부하기 때문에. "나 죽는다고. 절대 믿지 말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들이밀어도 누군가에게는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이유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뇌는 사실 신체에 대한 위협과 신념 체계에 대한 위협을 똑같은 위험 신호로 인식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신념 체계를 위협한다는 게 그러니까 남한테 설득당한다는 게 얼마나 인간이 위험하게 느끼냐면은 나를 이렇게 칼로 찌르려는 행위와 내 신념을 바꾸려는 행위를 비슷한 위험 신호로 인식하는 쪽으로 진화를 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바꾸려는 남의 시도는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는 시도와 비슷하다고요, 이게. 이 인간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상대가
당신의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 쳐요. 그러면 당신의 뇌는 곧 그것을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이것이 뇌의 본능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래야 막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예, 재밌는 실험이 책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어떤 실험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성인들 중에서 이제 정치 성향이 있잖아요. 성인들은 보통은 정치 성향이 어느 정도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자,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신념과 반대되는 짧은 글을 읽어 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왼쪽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오른쪽, 오른쪽의 입장의 글을 짧은 글을 읽어 줬다는 얘기예요. 자, 글을 읽어 준 직후에 fMRI, 그러니까 이게 뭐 두뇌 자기 공명 영상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뇌 촬영 fMRI 검사 결과 그의 뇌에서는 즉시 엄청난 감정이 터져 나왔다고 해요. 엄청난 감정이. 근데 그 감정이 뭐냐? 책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 감정은 신체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과 똑같은 부정적 감정이었다. 아, 이런 실제로 뇌파 실험으로도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불과 200년 사이에 엄청난 과학적 진보를 이뤄냈어요. 그러나 우리 뇌는 아직도 원시 시대 선조의 뇌와 똑같은 구조의 뇌를 갖고 있어요. 과학은 발전했는데 뇌는 전혀 발전하지 않았어요. 뇌가 현대 사회를 따라서 진화하기에 이 200 년, 300 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진화는 보통 뭐 막 10만 년, 20만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 년, 200 년이라 봤자 뭐 이건 뭐 시간도 아닌 거야. 진화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상대의 신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의 말이 맞고 틀리고도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명백한 증거가 있든 없든 별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서는. 우리 뇌에 있어서는. 뇌는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야 네 말이 맞으면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상대를 향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으면 뭐 어쩌라고." 그거 받아들이고 내 정체성 변화시키는 순간, 내 신념 변화시키는 순간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진실이 뭐든 알 바야? 뇌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갖고 있던 신념을 상대가 갖고 있던 신념을 당신이 부정하는 것 자체만으로 상대는 사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말을 듣길 거부하죠. 그래서 설득에 논리적인 증거나 팩트 따위가 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을 설득할 때 사실에만 호소했다가는 정반대의 효과만 일으키는 이유다. 말 되죠, 이제? 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부부싸움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부싸움.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결혼 생활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부부싸움 꿀팁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왜 저자가 설득에서 논리나 팩트가 중요하지 않다 했는지 대충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결혼 생활, 이제 얘기가 살짝 새긴 하지만 결혼을 한 당신이라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릇 좀 잘 헹궈서 세척기에 넣어." 아니면 뭐 이런 말도 해요. 아니, 아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뭐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그릇 좀 잘 헹궈서 세척기에 넣어." 아니면 뭐 "이왕이면 야채도 좀 같이 먹어. 고기 먹을 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자, 당신이 배우자한테 이런 말을 했다 칩시다. 네, 이런 게 뭐 "이왕이면 야채 좀 같이 먹어." 뭐 "그릇 좀 잘 헹궈서 세척기에 넣어." 이런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너무나 간단한 부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상대가 쪼금만 바꿔주면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당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소한 변화라고 생각될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상대는 있잖아요. 전혀 사소하게 느끼지 않아요. 진화적 관점에서 상대는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정체성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야채 안 먹어도 돼.' 이게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신념이었어. 근데 배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왕이면 야채도 좀 같이 먹어. 난 야채 안 먹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게 내 정체성인데 왜 나한테 야채를 먹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뇌가 볼 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배우자를 향한 당신의 잔소리가 죽어도 통하지 않는 이유예요. 심지어 책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이런 뭐 부부끼리 이런 그냥 막 딱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얘기 좀 해." 이런 말을 했다 쳐요. "우리 좀 이따 얘기 좀 해." 이렇게 운만 떼도
배우자가 설득당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조심스럽게 당신이 말을 꺼낸다 한들 배우자의 뇌는 그 순간 재빨리 계산을 끝내버려요. 자, 어떻게? 뇌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얘기 좀 해? 얘기 좀 하잔 말은 나보고 행동을 바꾸란 말이겠구만. 아,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네.' 이후 배우자의 뇌는 그 즉시 싸울 태세를 갖출 걸 명령합니다. 왜요? 본능이에요, 본능. 생존하기 위해서. 나 이거 신념 바꾸면, 그러니까 싸움에서 말싸움에서 지면, 말싸움에서 져서 내 행동 패턴을 바꾸면 나 죽으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부싸움이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 아까 서두에 제가 뭐라 했죠? 스토리가 설득에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미친다 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스토리를 활용한 설득 방법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배우자가, 자, 당신이라 칩시다. 당신이 배우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싶을 때. 자기야,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그러니까 배우자가 뭐 이렇게 말하겠죠. 뭔데? 민지 남편 알지? 있잖아. 그 엄청 뚱뚱했던. 근데 그 민지 남편 요즘 살 빠지고 정말 멋있어졌대. 해, 배우자가 이제 묻습니다. 와, 그 양반이? 뭐 다이어트 했대? 까지 당신이 말하는 거죠. 내가 말 들어보니까 야채를 아예 안 먹던 사람인데 작년 병원에서 초고도 비만 판정을 받았었대. 그런데 그분이 판정을 받고 집에 오는 길에 우연히 거울을 봤는데 그렇게 자신이 못나 보일 수가 없더래. 그리고 나서 이즈음부터 야채를 많이 먹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 체중이 엄청 빠졌대. 여보, 사진 봐봐. 그때랑 완전 다르지? 지금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 배우자한테 야채 좀 먹으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려줬을 뿐이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배우자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싹 들 수도 있어요. '아, 나도 야채랑 이제부터 야채를 좀 같이 먹어야 되나?' 이것이 스토리를 활용한 설득의 예예요.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책에서 본 건데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건데 마지막에 이 책 내용이랑 어울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테드라고 TED 테드라고 청중들한테 동기부여와 영감을 주는 강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이 강연에 출연했었거든요. 근데 수많은 테드 강연자들 중에서 유튜브 시청률 1 위를 차지한 강연의 주인공은 켄 로빈슨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뭐 켄 로빈슨 못 들어본 분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근데 그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 강연 자료를 준비했길래 이렇게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모든 유명인들을 물리치고 조회수 1 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대략 20 분짜리 켄 로빈슨의 강연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표 자료 아시죠? 없었음. 도표 자료 없었음. 데이터 없었음. 그래프 자료 딸랑 1 회. 20분 중에 몇 초? 3 초. 표 자료 없었음. 도표 없었음. 데이터 없었음. 그래프 딸랑 1 회. 자, 이게 이 사람이 1 위를 차지한 강연의 숨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눈치챘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논리나 팩트 따위는 설득에 중요하지 않다 했잖아요. 그 켄 로빈슨은 지루한 데이터 대신에 유머와 스토리를 잔뜩 갖고 와서 강연에 풀었어요. 실제로 이 강연 분석을 한 자료를 보면 유머와 스토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중들은 매료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의 진화를 고려하면 조회수 1 위는 예정된 수순이었던 거죠. 그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한 사람들은 본인이 왜 설득당했는지 눈치조차 못 챘겠지만 그는 사실 철저히 인간 본능에 최적화된 강연을 준비했던 거예요. 설득의 본질을 간파했던 은둔의 고수들은 이 켄 로빈슨이 조회수 1 위를 차지한 이유를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도 이제 은둔의 고수가 된 거예요.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도 밤낮 없이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대신 다른 걸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닌지. 자,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슈가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